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국정원 청사 안에서도 대선 개입 공작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검찰과 경찰이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에게 국가 등이 4억여 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한강에 투신했던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 첫 소식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에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복지 공약 백지화로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입니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약속은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부터 숱한 복지 공약을 뒤집고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예 이 김에 공약을 다 수정하겠다는 시대에 거꾸로 가는 방침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뒤집기라는 신세종시 수정안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원세훈, 이 권영세 이 네 사람이 국정조사에 불참할 경우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타임라인에 출연해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의 처음과 끝은 원판 김새 4명의 증언이다. 불출석하면 무의미하다라면서 곧바로 정기국회가 있는데 야당의 협조 없으면 정기국회 운영은 불가피하게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입니다. 저희는 이번 청문회의 처음과 끝이 원판 김새 4명의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4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들과 장외에서 촛불 들고 싸우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정기국회가 있고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정기국회 운영은 불가피하게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국정원 청사 안에서도 대선 개입 공작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검찰과 경찰이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기록에 따르면 범죄 혐의 장소로 국정원 본부 청사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청사는 국가 1급 보안시설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으로 국정원은 실체를 감추기 위해 IP 소유자를 한 기획사로 해놓은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이 또다시 촛불 집회를 대선 패배 한풀이 대선 불복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서울 광장에 5만 명이 운집한 촛불 집회에 대해 공당 집회라고 믿기 어려운 광경으로 대선 패배에 대한 한풀이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일호 대변인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를 보신 분이 아주 거친 표현을 막 쓰시더라. 공공연히 부정선거 원천 무효라든가 또 탄핵, 박근혜 아웃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노리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선 불복 운동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갑갑한 생각이 든다며 촛불 집회를 대선 불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유일호 의원입니다. 글쎄요, 처음에 시작에는 분명히 국정조사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자꾸 거기 나오는 구호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을 하는 그런 국정조사 문제가 지금 적어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증인 문제도 일부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은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조건 촛불을 들어서 국정조사를 더 잘해라 하는 뜻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중간에 그런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선 불복을 하는 그것이 공공연히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문제고요. 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에게 국가 등이 4억여 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김종익 씨 등 가족 5명이 국가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종익 씨에게 4억 2,59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종익 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했다면서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과 관련해 기준치가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오염된 수산물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검역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타임라인에 출연해 지금 기준치가 일본은 100 베크렐, 우리나라는 370 베크렐인데 이 정도면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바로 앞 항구 내에 있는 바닷물보다 높은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기준치가 일본 기준치가 100베크렐이고 우리나라 기준치 370베크렐이거든요. 예. 예,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 바로 앞에 사고 난 핵발전소 바로 앞에 항구가 있는데 예. 그 항구 내에 있는 바닷물보다 높은 수치예요. 우리나라 기준치가요? 예.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오염된 거는 정말 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조사를 잘해서 기준치를 넘는 게 안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그 이상이 수입된 적이 없다 이 얘기네요, 한마디로. 예. 한 번도 그 이상 수입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100베크렐 이상 되는 건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일단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하여튼 이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스의 국내외 법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이시영 씨가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져 실소유주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이시영 씨는 최근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다스의 미국 법인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35살의 젊은 나이인 이시영 씨가 사실상 다스 북미 법인의 최고 경영진이 된 것입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다스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제 한강에서 투신했던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설해섬 인근 선착장 옆에서 김종률 전 의원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 오늘은 세제 개편, 부자 부총리에게는 맡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 지 나흘 만의 일입니다. 그 정도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야당이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 어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라 당정 협의에 참석한 고위 인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분노한 것은 국민인데 세법 개정안을 두둔한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과를 한단 말입니까? 현오석 부총리는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어떻게 설명하고 보고했는지도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흘 만에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부실하게 보고했다면 현오석 부총리가 물러나야 합니다. 세세하게 보고했음에도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여론 악화를 확인하고서야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자신이 정권의 허수아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를 재신임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신임의 결과가 보름 만에 이렇게 돌아온 이상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오석 부총리의 재산은 41억 8천만 원으로 기획재정부 고위관리 중 가장 많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싶다면 그 일을 부자 부총리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은 내일 개성공단에서 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양측은 지난 6차례 회담에서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적극적인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화 합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해 기존의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폐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서울 33도, 강릉과 전주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뜨거운 날씨 밤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